어머, 옆집 김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러게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공원에서 산책하시던 분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건강해 보였는데 왜 갑자기? 사실 평소에 하시던 몇 가지 습관이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 습관만 바꿨어도 10년은 더 사실 수 있었다고 했대요.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의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대 이후에 무심코 반복하는 몇 가지 습관이 치매 위험을 3배, 심장마비 위험을 5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많은 어르신들이 이 치명적인 습관들을 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40년 경력의 내과 의사로서 직접 경험한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습관은 장기간 앉아있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세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소파에 편안히 앉아 계신가요? TV 앞 안락의자에 기대어 계신가요? 저는 40년간 내과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계속 연구와 관찰을 지속하고 있지요. 제 임상 경험에 의하면 현대인들은 평균 하루 10시간 이상을 앉아서 생활합니다. 특히 우리 70대 어르신들은 더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내시죠. 하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의사로서 경고드립니다. 미국 메이어 클리닉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앉아있는 것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제 동료들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아니, 그냥 앉아있는 건데 뭐가 그리 나쁘다는 거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은 첫째, 심혈관 질환 위험을 무려 64%나 증가시킵니다. 제가 순환기 내과에서 근무할 때 보았던 환자들의 데이터에 의하면 가만히 앉아있는 동안에도 우리 혈관은 서서히 좁아지고 혈류 속도가 감소하며 혈전 형성 위험이 높아집니다. 둘째, 근육량을 급격히 감소시켜 노쇠를 가속화합니다. 제 임상 경험상 70대의 근육량이 줄어들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의학적 관점에서 근육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화생리학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량은 감소하는데 의학용어로 이를 근감소중이라고 합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70대부터는 매년 약 3에서 5%의 근육이 줄어든다고 해요. 하지만 단순히 몸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단백질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제가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때 관찰한 바로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이 저장된 단백질이 회복을 돕는 중요한 영양소가 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적은 노인은 감염병에 걸렸을 때 회복 속도가 2배 이상 느리다는 결과도 있어요. 그렇다면 근육량 유지 방법은 무엇일까요? 노화생리학 관련 임상시험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도 근육 운동을 통해 50에서 80%까지 근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육 강화를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저항 운동입니다. 매일 10분씩이라도 가벼운 웨이트 운동을 하세요. 물병이나 살포대 같은 집에 있는 물건으로도 충분합니다. 팔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10회씩 3세트만 해도 근섬유 활성화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노인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70대는 젊었을 때보다 단백질이 1.5배 더 필요합니다. 매 식사에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식품을 꼭 포함시키세요. 세 번째 방법은 기능적 운동입니다. 계단 오르기나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일상 동작을 의식적으로 많이 하세요. 제 재활의학 연구에 의하면 이런 기능적 움직임이 실제 생활에 필요한 근육을 키워줍니다.
다시 돌아와서 최악의 습관 첫 번째 앉아있기의 세 번째 문제점은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 기억력도 함께 감소한다는 사실 의학적으로 잘 증명되어 있습니다. 다음 넷째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은 대사 기능을 저하시켜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내분 비약적 관점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의 포도당 흡수율이 감소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제 당뇨 클리닉에서 관찰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는 혈당 조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지속적인 좌식 생활은 척추 건강을 해쳐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견을 빌려 말하자면 나이 들수록 허리와 목의 통증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특히 70대의 경우 디스크 변성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앉은 자세는 통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제가 처방하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현대 운동 생리학에 따르면 70대에 들어서면 오히려 더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체계적 문헌 고찰 결과 매 30분마다 일어나 5부씩이라도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이런 간단한 습관 변화만으로도 사망률을 35%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제 40년 임상 경험으로 볼 때 그냥 앉아있다가 일찍 가실래요? 아니면 조금 움직여서 10년 더 사실래요? 두 번째 최악의 습관은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목마르면 물 마시면 되지 뭐가 문제인가?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설명드리자면 70대에 들어서면 시상하부의 갈증 중추 기능이 제화되어 목마름을 느끼는 감각이 크게 둔화됩니다. 이것이 의학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화 생리학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수분 함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제가 생화학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젊은 성인은 체중의 약 60%가 수분인 반면 70대는 약 45%까지 낮아집니다. 즉 수분이 부족해지기 더 쉽고 탈수에 더 취약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 임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수분 부족이 단순히 갈증 문제가 아닌 전신적 건강 문제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과 제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70대의 만성적인 수분 부족이 가져오는 위험은 놀랍습니다. 첫째, 인지 기능 저하가 가속화됩니다. 뇌의 7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2% 정도만 탈수 상태가 되어도 집중력, 기억력, 주의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둘째,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는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셋째,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요로감염 위험이 5배까지 증가합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에게 위험이 더 높다고 해요. 넷째, 변비가 심해지고 소화기 질환이 증가합니다. 대장암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섯째, 피부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주름뿐만 아니라 피부 감염에도 취약해지죠. 그렇다면 70대 어르신들은 하루에 얼마나 물을 마셔야 할까요? 대한노인의학회에서는 체중 1kg당 30ml의 물을 권장합니다. 60kg의 어르신이라면 하루 1.8L 즉 500ml 물병으로 약 4병 정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외출 전후에 한 잔 이런 식으로 습관을 들이면 어떨까요? 세 번째 최악의 습관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나이 들면 혼자 있는 게 편하지, 귀찮아서 안 나가는 거야, 모임에 가면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사회적 고립은 70대의 절대에서는 안 될 최악의 습관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은퇴 후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한 수치로 알고 계신가요? 브리거명 대학교의 최신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수명이 평균 7.5년 더 짧다고 합니다.
이는 비만이나 고혈압보다 더 위험한 요소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면역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되고 이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실제로 고립된 노인들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3배, 폐렴으로 발전할 확률이 4배 더 높다고 합니다. 둘째, 우울증과 불안장애 위험이 63%나 증가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저하가 아니라 심각한 신경전달물질 불균형으로 이어져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치매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사회적 교류는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데 이것이 부족하면 인지 기능이 빠르게 저하됩니다. 넷째, 심혈관 질환 위험이 29% 증가합니다. 외로움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다섯째,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만성 통증이 심해집니다. 사회적 고립은 통증을 더 강하게 느끼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78세 윤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과 사별 후 우울증으로 3년간 거의 집 밖에 나가지 않으셨던 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꼭 거창한 모임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동네 한 바퀴 산책하며 이웃과 인사 나누기, 일주일에 한 번 노인복지관 방문하기, 솜주와 정기적으로 영상통화하기 같은 작은 습관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최악의 습관은 영양 불균형입니다. 나이 들면 입맛이 없어서 그냥 간단히 먹는 게 좋아. 귀찮아서 그냥 반찬 하나로 밥 먹어. 늙으면 뭘 먹어도 다 똑같아. 이런 생각들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70대에 접어들면 식욕이 감소하고 미각과 후각이 둔화되어 식사의 질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혼자 살게 되면 식사 준비가 번거로워 간단히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아지죠. 하지만 이런 영양 불균형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70대 노인의 영양 상태가 나쁠 경우 5년 내 사망률이 3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은 병원 입원 일수가 평균 2.6배 더 길다고 해요. 영양 불균형이 가져오는 위험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근감소증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70대부터는 매년 근육량이 약 1에서 2%씩 감소하는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이 속도가 3배까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둘째,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B군, 항산화물질 등이 부족하면 뇌세포 손상이 빨라지고 기억력이 감소합니다. 실제로 영양 부족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82%나 높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면역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비타민 C, D, 아연 등의 영양소가 부족하면 감염에 취약해져 작은 질병에도 큰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골다공증 위험이 급증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부족하면 뼈 밀도가 빠르게 감소하여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70대의 가장 두려운 부상 중 하나입니다. 다섯째,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악화됩니다. 영양 불균형은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하고 혈관 건강을 해치며 약물 효과도 감소시킵니다. 최근 저희 채널에 사연을 보내주신 75세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밥은 대충 챙겨 먹었어요. 배고프면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고 반찬도 김치 하나로 며칠씩 버텼죠. 그러다 작년에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심한 빈혈과 영양실조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 이대로 가면 3년 안에 큰일 난다고 경고하셨죠.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식단을 바꿨는데 몇 개월 만에 체중도 회복되고 기운도 돌아왔어요. 이제는 하루 3끼 골고루 먹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규칙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70대의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모든 식사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신경 쓰세요. 특히 하루 최소 단백질 60g 계란 약 10개 분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식사 준비가 어렵다면 지역 노인복지관의 공동식사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영양사가 관리하는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영양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가능한 한 자연식품을 통해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 최악의 습관은 목적의식 상실입니다. 이제 은퇴했으니 그냥 쉬면서 살아야지. 나이 들어서 뭘 또 시작해. 하루하루 시간이나 때우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70대에 접어들면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이때 목적의식을 잃고 그저 시간을 보내는 삶에 적응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목적의식 상실이 단순한 권태감을 넘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십니까? 하버드 대학교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강한 목적의식을 가진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살고 치매 발병률은 2.4배 낮다고 합니다. 또한 존스 호킨스 의대 연구진은 목적의식이 있는 노인은 심장병 발생률이 44% 낮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목적의식 상실이 가져오는 위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울증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뇌의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가 감소하고 있는 만성적인 우울감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목적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은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는데 이런 자극이 없으면 뇌 신경세포 간 연결이 감소하여 기억력과 사고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셋째, 면역력이 약화됩니다. 목적의식 상실로 인한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은 면역체계를 억제하여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게 만듭니다. 넷째, 수면의 질이 저하됩니다.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지 못하면 밤에 충분한 피로감을 느끼지 못해 불면증이 생기기 쉽고 이는 다시 낮 시간에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다섯째, 대인관계가 축소됩니다. 목적의식을 잃으면 사회적 교류의 동기도 함께 줄어들어 점차 고립되고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최근 저희 채널에 사연을 보내주신 78세 이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TV 보는 시간이 늘고 낮잠 자는 시간도 늘고 그러다 2년 만에 심한 우울증이 왔고 기억력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모든 목표를 가지라고 권하셔서 용기 내어 동네 문해교실에서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학생들이 글을 읽게 될 때이 그 기쁨이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현역 때보다 더 바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목적의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거창한 목표일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취미활동, 봉사활동, 손주 돌보기, 식물 가꾸기, 동네 모임 참여하기 등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특히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활동은 강한 목적의식을 만들어줍니다. 인생 경험을 글로 남기거나 지역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자신의 직업 기술을 젊은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40년간 내과 의사로 일하며 관찰하고 연구한 70대가 절대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장기간 앉아있기, 수분 섭취 부족, 사회적 고립, 영양 불균형, 그리고 목적의식 상실. 의학적 관점에서 이 습관들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여러분의 수명을 10년이나 단축시킬 수 있는 생리학적 위험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노화의학 전문가로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자면 지금 이 순간부터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면 건강을 회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만난 80대,
90대 환자들 중에도 새로운 생활 습관을 시작하고 건강 기표가 개선되고 인생의 기쁨을 재발견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와서 뭘 받고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의학 고전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의학적 증거에 따르면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도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